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은 IT 반도체에 대해서 좀 산업 전반적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2주 전에는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애플하고 좀 시총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주가 이 밸류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중심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3주 전에는 좀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제 절대 전략, 그리고 수요일 밤에는 이제 투자의 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도 산업으로 보고 있는 이제 배터리, 그죠?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3주에서 한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중심을 좀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기본 베이스는 저는 확실히 좀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오늘부터 한번 종목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이 좀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IT 반도체 쪽에 대해서 IT 반도체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3주 전 거, 또 지수와 관련된 계속 좀 시장이 답답한 흐름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2주 전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 중심,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산업이, 이런 것들은 좀 기초 체력은 많이 채우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본이 돼야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종목을 갈 수가 있으니까요. 잘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배터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1월 달에 이제 상장이 좀 됐다가, 그죠? 1월 27일 날 이제 상장이 됐다가, 이제 35만원까지 좀 조정 흐름을 한 2번 정도 받았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린 전략은 이제 35만원에서 이제 39만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두면 이제 좀 돈이 된다. 이런 전략이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중심 키워드는 그거였었죠. 150GWh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 생산 능력인데요. 작년도가 150GWh니까 공장을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그 밑으로 떨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35만원대 오면 이제 매수 의견 좀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9만원은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생산 캐파를 발표도 했고, 또 2025년도까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약간의 좀 그 스케줄의 조정은 있으나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180GWh는 생산할 수 있겠더라. 요걸 이제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39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건 좀 상식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60GWh가 자동차로 치면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에 한 1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60GWh 정도가. 요번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10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요번에
좀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유럽 쪽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작년도에는 한 17.8조. 올해는 한 22조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2위죠, 2위.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매출이 늘어날 걸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보다는 높은 밸류를 가져갈 수는 없을 거고, 그죠? 왜냐면은 테슬라 배터리에 납품하는 거에 2배수가 이제 CATL에 납품을 하니까요. 그리고 테슬라 쪽에 대한 생산 일정이 어떤 문제가 생겨야,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 생산 일정들이 좀 조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대장 역할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35만 원대에서 39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신규로 좀 진입하기에는 다른 종목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성 SDI를 비롯한 일부 배터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일부 수익 병행하자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좀 대장으로 유지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탄력을 좀 우리가 강하게 기대한다면 추가적인 매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방향은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우상향인데 최적의 매수 시점 좀 지났다. 좀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거나 다른 배터리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뭐 공략 잘 하셨으니까 수익 내시는 분들은 계속 좋은 격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대 초반을 매수 기준을 좀 드렸었고, 이전에는 51에서 53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탄력이 조금 약한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배터리 증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라는, 그죠? 주력 이 납품처가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뭐 BMW나, 그죠? 최근에 이제 합작사해서 이제 스텔란티스 이런 쪽을 좀 지출을 하는 거지. 테슬라에 납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탄력을 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탄력이 좀 약할 수 있다. 요거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라기보다는 좀 매물소화하는 과정이 계속 위쪽에서 나오지 않게 되냐, 이런 관점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구간에 좀 대장의 길을 좀 열었던 포스코 케미칼, 이게 92,000원 정도를 좀 기다렸다가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회를 잘 주지 않았죠. 그죠? 이 종목 역시도 뭐 실전에서 못 잡아줬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만, 11만 원에 가지고 있는 분들만 뭐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 구간은 가장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좀 나왔는데, 신규로 좀 진입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양극재 관련된 업체에 비해서 그 전해질이나 음극재, 동박 관련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현실화가 좀 되고 있는데, SKC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2만 5,500원까지 조정 흐름이 나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는 요번에 이제 10만 원대 초반 정도는 와야, 그죠? 손절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보면 SKC도 그렇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첨보도 그렇고, 제가 양극재하고 이제 양극재가 아닌 산업군들 구분해 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대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첨보도 17만 원대 여러분들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고 기다리자. 그리고 뭐 일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8만 2, 3천 원 못 넘어가면 5만 7천 원. 그 전에 이제 6만 8천 원 정도 매매 정도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은 그냥 계속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고, 반도체 움직임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장시간에 걸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6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한 9만 5천 원, 1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에 시장을 좀 계속 괴롭히는 이슈가 좀 됐었는데, 뭐 잭슨홀 미팅만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게 더 중요할까? 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보다 DDR5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저는 이게 더 우선순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텐데, 더 사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관점. 뭐, 좀 늦게 수익 나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무슨 고점에 따라간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전략을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소부장으로 확산되는 시점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10만 한 4천 원짜리 넘어가는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10만 4천 원은 회복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한 8만 8천 원, 9만 8천 원 요 사이에 이제 분할해서 의견을 좀 드렸는데, 그냥 지금은 저는 어떤가 좀 10만 4천 원은 전 당연히 회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넘어갈 때 어떠한 뉴스를 내보낼까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4천 원 좀 넘어갔었을 때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을 좀 추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선순위는 장비보다는 소재. 장비보다는 소재가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솔브레인, 또는 뭐 코미코 이런 주식이 유진테크, 얘네들은 장비잖아요. 또는 원익 아이패스, 그 다음에 테스, 순서가 소재, 그 다음에 장비 순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언택트와 관련되어서 오늘 오전에 좀 전화 연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언택트는 되게 부진한 흐름을 이번 주에 많이 보였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리미엄 할인 요소, 요 가격대를 이제 7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오히려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9만 원은 저는 이제 꼬리로 판단을 한다. 그죠? 그래서 그냥 전 9만 원은 꼬리라 보고 있고, 이제 7만 7천 원이라는 자리가 이제 상향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트를 좀 보여드리냐면, 구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글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죠? 구글. 구글 상장되어 있는 건 이제 알파벳으로 상장되어 있어요. 알파벳 A, C로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있는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되고요. 한 40조 정도 벌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1년에 한 40조 법니다. 삼성전자가 한 51조, 52조 벌잖아요. 하이닉스가 한 12조 벌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143조 벌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1년에 한 100조 벌고 그럽니다. 구글은 얼마나 벌까요? 알파벳은. 1년에 매출이 한 350조 나오는 기업이에요. 2,000조짜리 기업인데. 그죠? 그리고 한 105조 정도 벌어요. 대단하죠? 350조. 검색해가지고 350조야. 순이익이 105조면 삼성전자의 더블이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360조니까 곱하기 하면 720조. 그죠? 근데 이 기업은 한 2,000조. 플랫폼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죠. 그죠? 근데 한국 빼고 글로벌입니다. 중국 빼고 글로벌이고, 일본 빼고 글로벌입니다. 일본에는 야오제팬이 있고, 우리나라엔 네이버가 있고, 그죠? 중국에는 바이두가 있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상 이 검색을 통해서 성장은 이미 2018년도, 2019년도 이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20년도까지는, 2018년도, 2019년도까지는 구글은 검색으로는 이미 통일을 했다 이거예요. 아시아 빼고. 아시아는 그때도 점령을 못했고 지금도 점령을 못했고. 구글이 네이버 못 이겨요. 구글이 야후제팬 못 이기고요. 구글이 중국에서 바이두 못 이깁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검색을 통한 광고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 성장 끝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일했었을 때, 아시아 빼고 전 세계를 통일했었을 때 구글은 얼마 정도 매출이 나왔냐면 200조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45조 정도를 벌었죠. 검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정점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구글의 해결책이 검색 말고 다른 쪽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꿨잖아요. 뭘로? 알파벳으로. 이전엔 구글로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검색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확장할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검색과 관련된 어떤 매출 증가 요인, 그죠? 이런 타겟팅 광고로 인해서는 구글이 점프를 못했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이 증가를 했었을 때 시장은 그거를 주가를 쳐주더라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200조 기업이 350조가 됐어요. 150조가 늘어났네요. 3년 만에. 45조 벌던 기업이 105조 벌었네요. 근데 검색은 포화 상태라고 했죠. 뭐가 등장했습니까? 여러분, 200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앞당겨진 게 있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배달 많이 시키고 유튜브 영상 많이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들 어디다 저장합니까? 데이터 센터에 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은요. 클라우드에 다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튜브와 클라우드가 70조에서 80조 정도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구글이 200조에서 300조 증가한 거예요. 검색에 의한 매출 증가 요인보다 이게 전 더 중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즉 김밥 천국에서 참치김밥이 되게 많이 팔리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제육김밥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김밥의 종류로서 매출이 증가한 거고 떡볶이 메뉴가 새로 나오든지 오뎅에 대한 새로운 메뉴가 나와야만 그 기업의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나라 언택트를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전 그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카카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카카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두 개라고 봅니다. 2014년도에 카카오하고 다음하고 합쳤어요. 둘 다 돈이 없는 기업이에요. 덩치는 커졌는데 돈 못 벌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박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겁나 모았죠. 인프라는 확보했어요. 그래서 뭘 벌어요? 수익성을 추구하죠. 이게 톡비즈 보드입니다. 2019년도에 시작한. 이것 때문에 1000억, 1500억 벌던 카카오가 7천억까지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톡비즈 보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톡에 광고 있죠? 또 선물이면 선물하기 보내고, 뭐 이모티콘 하고, 그죠? 이게 카카오 게임즈보다 훨씬 더 수익성에 기여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기업입니까? 온라인 기업입니까? 온라인이죠. 모바일. 그죠? 예. 오프라인은 돈을 못 벌었어요. 두 번째 변화가 이제는 오프라인으로도 돈을 벌더라 이겁니다. 2014년도에 합병 이후에 2015년도에는 김기사, 그 당시에 이제 MBC에서 유명한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김기사, 운전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개그우먼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운전해, 김기사, 운전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막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작년도까지 카카오 드라이브, 그죠? 카카오 모빌리티죠. 카카오 택시, 돈을 쏟아붓기만 했어요. 택시 타시는 분들, 그죠? 이전에 다 무료로 이용을 했었잖아요. 돈을 못 벌었다고. 왜? 모으는 데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모으는 데만. 그래서 7년 동안 투자만 했어요. 이게 지금 7년 동안 적전하다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한테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온라인 모바일로 수익성이 급격하게 점프하는 시기가 한번 발생이 되는 거고, 7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돈을 못 벌었는데 투자만 했던 게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 저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천천히 가거나 느리게 가는 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나 게임에 몰빵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배터리가 먼저 잘 갈 수 있으니까 배터리 쪽, 그 다음에 IT 반도체에서 제일 똑똑한 녀석, 그죠? 그리고 언택트에서 제일 똑똑한 녀석, 바이오 제약에서 또 제일 똑똑한 녀석. 그럼 먼저 가는 애들 좀 먼저 먹고, 또 천천히 가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 내에서 추가 매수 시점이나 비중 관리만 하면 된다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 제시해드린 전략. 이런 식으로 종목들 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77,000원을 회복하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9만원까지는 이제 꼴이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대한 전략도 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기업 이야기 해드려야 돼서,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총사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고, 사실 삼총사의 결과치는 괜찮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시점 이후. 그죠? 뭐 셀트리온 관련돼서도 이번 주에 좀 잠깐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18만 2천원 기억하시죠? 예, 트루시마의 밸류. 21만 5천원이 램시마 SC가 아니라 허주마 밸류 확인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매물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조금 더 확장되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이해하시는데, 그죠? 예,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알려면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해외에 있는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어떻게 빅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국내 바이오 제약 업체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지 전략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제 머크사, 시가총액 한 340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1년에 한 25조 정도 법니다. 예, 20조에서 한 25조 정도 버는 기업인데요. 키트루다를 가지고서 알파, 그러니까 이제 병용 임상요법, 대장암이나 방광암, 유방암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갖다 써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다가 이제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 집단이 일단 하나 있는 겁니다. 매드팩토라든지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NK맥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적응증 확대 쪽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500조짜리 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베이비 로션 같은 이런 소비재도 있지만 의학 장비나 바이오제약 관련된 매출이 한 85% 정도 되거든요. 이 기업이 25조에서 30조 정도 버는 기업이에요. 현금이 넘쳐요. 근데 2017년도 이후부터 매출이 정체입니다. 매출이 이때도 100조, 지금 한 120조. 100조에서 120조. 요때도 한 25조 벌고, 28조 벌고, 한 30조 벌고. 그래서 압도적인 일이었는데 이걸 위협하는 녀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화이자가 mRNA 백신으로 10조 벌다가 32조 벌고, 모더나가 800억 매출 나왔던 기업인데 그 영업이익으로 17조까지 막 벌고. 그죠? 키트루다나 휴미라나 이런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을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만 의존했던 우리나라 업체들이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화이자가 대박 나는 걸 봤고, 이 mRNA 플랫폼이. 그죠? 그리고 ADC나, 그 다음에 이제 SC 제형 변형 쪽과 관련돼서 적응증 확대나, 그 다음에 대중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게 지금 해외 쪽에서 가장 핫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되게 많이 시도를 하는데요. 유한양행이라는 기업도 지금 올해 말에 되게 중요한 사건을 좀 맞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데, 레이저 티닙이 2018년도, 그죠?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한테 기술 수출하고 나서요, 제일 중요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연말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타그리소라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력 제품인데, 요걸 맞고서도 치료가 안 된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타겟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레벨업이 되느냐, 정체로 가느냐 어떤 분기점에 임하는 기업들이 올해 바이오 제약 업체들 가운데 꽤 있더라.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알테오젠이나 레우캠 바이오,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하고 표적 항암제를 같이 연구하고 있는 HLB 이런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유한양행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올해 바이오 제약 관련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는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